자,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라는 거.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과 운영하기 위한 추상적인 규범. 이걸 우리가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쓰죠. 행정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추상적 규범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라 한다.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법규성이 없다. 원칙상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법규성이 없다는 말은 행정규칙은 법규라는 의미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그것이 법규예요. 그게 법규예요. 따라서 이 법규에 해당된다면은 외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행정청이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원칙이죠. 그죠? 자, 그래서 행정규칙에는 뭐가 있어요?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으로서는, 가장 많은 것이 가장 흔한 것이 훈령, 그 다음에 예규,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일일명령, 그 다음에 고시. 그런데 이 중에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이렇게 보면 이 훈령이나 예규나 지시냐 일일명령은 사실은 여기 근거를 이야기했는데 개별 근거가 없이 상급기관에 뭐에부터 나온다고? 포괄적인 감독권이나 뭐 사무 집행권으로부터 나온다. 집행권. 우리가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이라는 것은 시행규칙 위에는 시행령 위에는 법률이 있죠. 그래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위임명령이고 근거가 필요 없는 것은 집행명령이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이라는 건 상급기관의 포괄적인 감독권이나 사무집행권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고시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했어요. 고시 중에 법령 보충적 고시가 있어요. 이 법령 보충 고시가 우리가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고시가 행정규칙 아니야. 법령 보충적 고시는 이걸 갖다가 법률과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고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명령의 형식이 있다.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법령 보충적 고시는 근거에 있어서
상위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요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일반적으로 그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근거를 통해서 지정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포괄적 감독권이나 사무 집행권으로부터 훈령이나 예규 지시권이 나오고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고시 중에 특히 법령 보충적 고시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과 부령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여기 보면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근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이제 법령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계 행정규칙의 제정은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고시를 해, 훈령을 정해, 그다음에 예규를 만들어. 근데 이 훈령이나 예규가 상위 법령이나 법률이나 상위 명령이나 비례 원칙이나 이런 거는 위반돼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긴 한데 아까 법령 보충적 규칙의 경우, 행정규칙의 경우 이걸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판례를 보면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각 조직에 가면 사무 처리 규정 중에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요. 위임 전결 규정은 구청을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국방부를 가든 어디든지 다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요. 국방부에 대한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규정이요. 예를 들면 시장, 여기 나온 대로 군수. 이제 이 판례 나온 대로 한번 보자고. 2020년도에 이거 시험에 났었네. 보면 자, 태안군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태안군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태안군에서 판례를 보면 태안군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처리 전결 규정에 한 내용이 뭐예요? 허가에 관한 것이었었는데, 고에 무슨 허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사용 허가. 자, 공유재산은 뭐예요? 국가가 소유한 걸 우리가 국유재산이라고 불러요.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우리가 국유재산이야. 국유재산이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해요. 공유재산을 허가. 사용. 공유재산, 지방에 있는 시도에 있는 태안군에 있는 공유재산, 그 하천을 좀 아니면 해수욕장을 좀 사용해서 포장마차를 한다, 여름에 장사를 한다 해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는데, 이 사용 허가에 태안군에 위임전결 사무처리 규정 중에 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부군수 전결이야. 부군수 전결로 돼 있어. 이 얘기는 공유 재산 사용 허가하고 이제 결제를 맡을 때 결제가 보면 여기 이제
전결이니까 부군수란이 있지. 부군수 이렇게 딱 란이 있어요. 이렇게 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군수 다음에 이제 여기 재무 이게 잘못 그렸는데 재무과장 경리계장 뭐 용도계장 그다음에 담당이 주무관 담당 이렇게 됐을 때 부군수가 위임 정결 규정에서 부군수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군수 전결 사항으로 돼 있다면 전결 사항으로서 부군수가 사인을 하면 돼요. 사인을 이제 결재란 아니야 결재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태안군에 있는 도로를 좀 사용하게 되겠다. 고추를 말리니까 도로를 사용했다. 그래서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는데 여기 부군수가 사인을 해갖고 나가면 돼요. 이름은 부군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태안 군수로 나가는데 여기다 부군수 전결이라고 이렇게 해서 부군수 전결 이렇게 밑에 써서 나가요. 태안 군수 이름으로 나가지 전결이라고 하면 이 전결 문서가 부군수 태안 군수 이름으로 도장 찍어 갖고 나가는데 그 밑에 부군수 전결이라고 써 있다고. 근데 부군수가 결제 문서에만 부군수가 있다 사인을 해. 그런데 이 판례에 보면 중요한 거는 부군수가 출장을 갔네. 애국에 출장을 갔어. 그럼 사용 허가를 해야 되는데 부군수가 없으면 직무대리 규정에서 그 담당 업무 순위에 따라 재무과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가 부군수가 아니고 재무과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면 이게 여기다 대리라는 말을 쓰지. 대리라는 말을 쓰고 여기다 이제 대리라는 말을 쓰고 부군수 전결이니까 부군수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부군수가 출장 가니까 이걸 직무 대리 규정에서 재무과장이 없을 때 대리해야 되니까 여기 재무과장 부필승을 쓰면 된다. 부필승 사인하면 이게 허가문서가 나가는 거예요. 부군수가 안 돼 있어도. 왜냐면 이 대리라고 쓰면 돼. 왜 직무 대리 규정에 따라 부군수 그다음에 재무과장 이 군수 라인이 되니까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무처리 규정 위임정결 규정은 뭐예요?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 아니야. 그거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적법하다는 이런 거지.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두 번째. 합리적으로 이걸 사용을 못하는 내가 실판을 좀 이렇게 조금씩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필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노트를 갖다가 필기할 때 딱 나눠갖고 조금씩 가야 되는데 다 같은 사람들은 두 가지 하나야. 뭐 여러 장을 썼다가 또는 이제 또 그냥 또 조그맣게 썼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임정결로 돼 있으면 위임정결권자가 결제를 하면 돼요. 다만 이 판례에서는 부군수가 위임정결권자인데 또 나갔으니까 대리로 하는 재무과장이 사인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처음에는 잘 모르죠. 자, 4.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자, 행정규칙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행정규칙이라는 건 훈령, 예규. 당연한 거예요.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해야 되고 그 내용이 법규나 상위 법규에 반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지 않고 명확해야 되며 소정의 절차와 형식이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된다.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되겠지. 훈령, 예기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훈령, 예규 및
예규 등의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어.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데 이 훈령을 한번 읽어보면 훈령으로 돼 있어요. 훈령을 읽어보면 이 행정규칙인 훈령, 예규, 고시 등을 위반할 때는 필요할 때 또 적법하게 또 적절하게 조화가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 명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한 번 나왔었는데 행정사무 처리 규정인데 이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법명칭이 바뀌어갖고 행정 효율과 이걸 여러분 공무원 되면 꼭 읽어봐야 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무원을 잘하려면 중국 공무원을 잘하려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자기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치는 게 가장 공무원이 좋아요. 법전을 항상 들고 있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이에요. 왜? 문제가 없어. 행정이라는 게 법의 집행이잖아요. 법의 집행이다 보니까 법을 잘 알면 좋아요. 자, 우수한 공무원이 되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나와 있듯이 법규문서는 문서의 형식을 나눴는데 법규문서는 지금 말한 대로 헌법, 법률 뭐 그다음에 대통령령, 뭐 부령, 그다음에 총리령, 조례, 규칙 해가지고 이 법률을 갖다 법규문서라 부르고, 지금 행정규칙은 지시문서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에 문서를 분류하는데 이렇게 문서를 나눠놨어요. 법규문서. 지시문서는 뭐냐? 훈령,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예규 일일명령. 따라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규칙은 무슨 문서라고? 지시문서.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무슨 문서? 법규문서다 그 말이에요. 공고문서, 고시는 공고문서네. 여기에 공고문서 안에는 뭐가 있어? 고시, 공고. 뭐 이게 시험에 났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읽으면 모르면 이제 틀릴 거 아니야. 자, 그다음 행정규칙의 적법 요건으로서 행정규칙의 제정에서 공포가 필요하냐? 공포를 꼭 성립 요건이나 행정규칙이 성립하기, 훈령이 성립하기에는 공포를 해야 되나? 효력 요건은 아니다. 효력 요건은 아니다. 얘기는 공포를 내부에 안 했어도 성립을 한다. 왜냐? 행정 내부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 절차법제 20조에서는 행정처분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 성질에 비춰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량 준칙이라든가 법령 해석 규칙은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다음에 각종 조세 관련 법령 업종의 분류를 한 구 한국 표준사업 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개별 법령에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 통계청이, 자, 조세,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조세 관련 법령에 물론 여기에 업종 분류해갖고 상세하게 정해야 되는데 조세 관련 법령에 여기서 법령에 자세히 정하지 않고 한국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거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발행을 해요. 공포를 한 거지. 통계청장이. 그래서 조세 관련 법령에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발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이렇게 법령에 해도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첫 번째는 대통령령.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첫째는 제일 먼저는 행정적 통제가 나오겠죠.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이건 행정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통제. 행정부에서 통제하는 게 행정적 통제예요. 행정적 통제. 자, 법제처에서 주로 통제를 하는데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제처 사전심사가 있고 법제처 검토가 있고 법제처 사후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요. 법제처 사전심사에 해당하는 건 대통령령, 그다음에 총리령은 법제처 사전심사를 한다. 제대로 됐는지, 상위법령에 위반됐는지, 법조문은 잘 됐는지,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제처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 건 검토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 국가직에 가서 뭐 이런 걸 알아둬야 되겠지. 사무관 이상 해야 돼. 법제정은 사무관 이상 해야 되니까. 자, 훈령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훈령에 대해서는 부처의 훈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후평가.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라는 건 여기도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에 대해서는 훈령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이 훈령이라고 그랬죠.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후평가를 받는다. 법제처에. 기초적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통제. 자, 법원에 또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이 법원에 의한 통제. 자, 행정규칙 법원은 뭐라 했어?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한다고 그러죠. 구체적인 규범 통제. 자, 행정규칙 자체가 원칙은 뭐냐? 행정규칙 그 자체는 뭐예요? 자체는 법규성이 없다. 법원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구체적인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규성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음.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기본계획,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기본계획을 매년 발표를 해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 안에는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발표하는데 이 교육부의 대학 입시 기본계획은 행정 내부의 각 대학들이 국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이고 적용을 위한 산정 기준에 이거 시도 교육감의 이 내신적 성적 기준에 대해서 시도 교육감에 대한 업무 지침에 불과하지. 이것이 무슨 법규성이 있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대학 입시 기본기관에 있는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은 이거는 뭐예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왜? 이것은 행정규칙 자체, 행정규칙 자체다. 행정규칙 자체는 조직 내부의 시도교육감에 대해서 업무의 지침에 불과한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통제하지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봤자 처분성이 없어서 그냥 각하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과연 모든 게 그러냐는 문제가 이제 행정규칙에 대해서 어렵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예적으로 행정규칙이 대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 대의적,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자, 법원에 의한 통제, 1원칙. 1원칙은 행정규칙 그 자체는 법규성이 없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고시, 특히 고시 같은 경우 그렇죠. 고시나 지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령 보충적 고시나 무슨 지침, 규정 이런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 보충적인 그 훈령도 마찬가지예요. 법령 보충 훈령도 지금 보면 제세 처리 규정, 제세 사무 처리 규정.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국세청장이 정한 거예요. 국세청장이 정한 훈령이에요. 훈령. 그런데 이 재산세 사무 처리 규정은 훈령인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이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법규성이 없어서 행정 내부에만 적용되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세 사무 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행정규칙은 그 법원에 의한 행정규칙의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세 사무처리 규정은 비록 훈령이고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고 행정규칙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충하게 하는 법령 보충적 훈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적으로 효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고시가 우리가 처분의 성격을 가진 고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벌써 다 잊어먹었나 모르겠네. 고시라는 게 법령 보충적, 법률 대의적 그 성격을 갖는 그런 성격의 고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는 건 행정행위에 공권력이 행사되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고시가 있다. 그런 성격 고시 있다. 그럼 행정행위나 그 다음에 법령 보충적 고시라는 그런 행정규칙이지만은 법규성을 갖거나 처분성을 가지면 고시가 법규성을 갖거나 법규성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대적으로 행정기관 대적으로 아니면 처분성은 행정행위면서 공권력의 공권력 행사죠. 행사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범 통제가 원칙이고 추상적인
이제 규범 통제가 불가능하나 딱 3개가 있다 그래서 추상적 규범 통제는 두밀 분교 설치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적 성격을 갖게 처분적 성격의 행정 입법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이 처분적 처분에 해당되는 이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이게 지금 법원에 의한 통제를 이야기하는 법원에서 과연 이 고시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부예요. 그래서 법원은 원칙이 뭐예요? 법원의 원칙은 구체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어떤 국민에 대해서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을 매개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근거가 되는 근거가 되는 고시가 위법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 통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직접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고시에 대해서 지금 고시라는 게 행정규칙이잖아요. 고시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한 예로 항정신병 치료제의 치료제의 뭐라고?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 이건 어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 요양급여라는 게 뭐예요?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느냐 안 되느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은 그 약은 많이 쓰기 때문에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서 엘리리스사가 이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가는 고시에 보면 이게 2차 약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이 항정신병 치료제가 엘리리스사가 돈을 못 벌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고시가 직접 이 제약회사와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추상적인 규범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하나의 처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행정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약제 급여 및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약제 급여 및 비급여, 기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급여 상한 금액표, 한미약품이죠. 금액표. 한미약품에서 이 급여 상한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느냐? 이 상한이 있는데 상한 넘은 건 30만 원까지 약값 30만 원까지 적용된다고 그러면 35만 원 한미약품 35만 원짜리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판매가 잘 안 되죠.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건 적용이 안 되니까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면 사람들이 약을 안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두밀 분교 설치 조례 이 두 가지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가능하다 행정입법에.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법규명령에서 했던 거와 유사한 거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통제. 헌법재판소는 뭐를 한다 그랬어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담당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그랬어요? 위헌법률 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라고 헌법 소원을
심판의 헌법 소원.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법령이 또 처분이 법령이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 헌법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 직접 침해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직접 침해하고 최후수단성, 항고소송이나 행정소송 다른 방법으로 헌법소원이라는 거 다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직접 침해해야 되고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후수단성 행정소송이나 다른 민사소송의 다른 수단으로 구제가 불가능해. 그럴 때 헌법소원을 하게 된다고. 따라서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행정규칙은 뭐예요?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에 대한 규범만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 헌법 대상이 아님.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학교장 교사 초빙제 실시. 교장 초빙제 실시. 이게 보세요.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장을 이거 좀 자유로하고 또 새로운 학교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학교 경영 혁신을 위해서 학교장 교장 초빙제를 실시하는데 이 말만 그러면 이건 의미는 외부의 경영 인력을 초빙해가지고 학교를 혁신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다시 교장시키는 퇴직 연도 얼마 안 남은 사람, 승진 못하는 사람 승진시키는 그런 제도로 변질됐다고. 따라서 이 학교장 교장 초빙제 실시에 관한 실시에 대해서 이거 헌법 소원을 제기했더니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이 이거는 행정 내부의 지침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거다. 행정 내부 조직에 적용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행정규칙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특히 우리가 보는 게 행정규칙이지만 재량준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그랬죠. 재량준칙. 그 다음에 법령 보충적 규칙. 법령 보충적 규칙, 고시, 훈령 이런 거, 법령 보충적 규칙. 이런 것은 재량준칙이나 이런 건 재량준칙이라는 건 재량 행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업 코로나 때 식품 영업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가야 되느냐 기준을 정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거 이런 건 재량성이 있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재량준칙이에요. 행정청이 하는 게. 그리고 재량준칙이나 법령보충적 규칙은 이게 재량준칙이 계속해서 관행이 돼서 반복 시행돼서 관행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정지 몇 개월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반복해서 시행돼 갖고 그것이 행정 관행이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행정청 자신을 구속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그럴 경우 이건 법규명령, 재량준칙과 법령 보충적 규칙은 뭐라고? 법규성이 인정돼. 따라서 이게 법규명령과 같다. 법규명령. 이럴 경우 어떤 것 같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 재량준칙이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그걸 수단으로 하여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말은 대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법규명령, 법규성을 갖게 되고 법규명령으로 전환이 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지치 등 감면 제도 운영고시. 고시면 일단 이게 고시는 행정규칙일 수 있어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원칙상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재량준칙이다. 재량준칙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반복 시행될 경우 어떤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법규명령을 한 게 지금 뭐 하는 거지? 한번 뒤에 그 나온 거 한번 찾아본, 법규성이 인정된 거 안 된 거 그 찾아보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만 하고 좀 쉬도록 할 텐데, 자, 그 다음 판례, 대학 입학 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상 준비 행위 내지 사전 안내로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 아니지만, 자, 이것도 이제 그 시험에 지금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규칙을 통제할 수 있느냐. 행정규칙 그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것이 재량준칙이나 법령 보충적 규칙으로 될 경우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거는 이제 법원이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상 준비행위죠. 준비행위죠.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사실상 준비행위인데, 과연 이게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거 판단을 해볼 때, 헌법재판소는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비록 행정 내부의 사실상 준비행위이지만 직접 침해성이 인정되고, 거기다 중요한 것은 최후수단성. 이게 행정규칙이 내부 사실상 준비행위인데, 그러면 사실상 준비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행사해야 되고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최후수단성을 만족한다고.
항고소송으로 제기도 이거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항의를 하고 싶어도 다른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산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이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도 되고 있고, 그럴 경우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이게 논의가 자,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의 규범이죠. 행정규칙에는 훈령, 예규, 지시, 일명령, 그 다음에 고시 이렇게 있는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형식의 법규명령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거 내가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인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성격은 법규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이 이제 법규명령. 그거에 대한 판례가 결국은 대법원에 통해서 판례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비록 법률이나 시행령에 제정이 돼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형식은 법규명령이요. 그런데 내용은 거기서 제정한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을 정하는 재량 규칙이라든가 다른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을 정하고 있더라.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한 번 하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한 번 하면서 행정입법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판례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만이 이제 행정입법이 끝나요.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행정규칙이나 이런 행정입법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다루고, 여러분이 공무원을 하면서 주로 많이 이제 접하는 것이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직의 경우 더 많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승진해서 위로 갈수록 이런 법규에 대한 부분 많고, 다만 실무에 있을 때는 법규 이 내용을 잘 알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좀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